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승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메타버스 라이즈, 공간 컴퓨팅이 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약 한 1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메타버스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좀 식상해졌죠. 그렇죠? 굉장히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닌가? 지금 이제 이러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특히 오늘 설명드린 이 공간 컴퓨팅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또 새로운 활로를 만들 것인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트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컴퓨팅의 방식이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또 변화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컴퓨팅과 컴퓨터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요, 1983년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83년도 1월 달에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누구냐면요, 바로 컴퓨터였어요. 벌써 여러분 83년도입니다.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게 해주는 이제 기본 근간, 그걸 우리가 이제 컴퓨팅,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OS도 있고, 여러분 윈도우 쓰시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위에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뭐 한글이라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엑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하고 이 컴퓨팅하는 방식들이 최초로 등장했던 게 83년도였고, 이때가 타임지가 계속해서 이 올해의 인물로 사람을 선정하다가 최초로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컴퓨터를 선정하는 첫 번째 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뒤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 타임지의 커버 모델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입니다. 그때 아이폰이 2007년도에 보시면은 올해 최고의 발명품,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휴대폰 말 그대로 손 안에 있는 컴퓨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퍼스널 컴퓨팅에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컴퓨팅 시대라고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 두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선 인터넷과 어떻게 보면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한 30년 동안 지나왔거든요.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컴퓨팅 방식이 진화하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근데 진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컴퓨터가 84년도에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40년 동안 우리는 컴퓨터를 우리가 계속 프로그래밍해서 뭔가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의 40년은 이 컴퓨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안에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하나하나 코딩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공지능한테 그냥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지금 최근에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마이 GPT라고 해서 말 그대로 챗 GPT를 공통 범용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내 걸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학습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컴퓨팅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프로세싱 처리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의사결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프로세싱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묻는 질문에 의사결정을 해줄 만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 50년 동안에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컴퓨터, 손안의 컴퓨터,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시대 때는 이 컴퓨터가 사실은 계속해서 가벼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물론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빠르고 가벼워지는 것 말고는 크게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이제는 AI가 컴퓨터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프로세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주는 방식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AI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 안에 그냥 다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기기 안에 있는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컴퓨터를 써왔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작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거나 우리가 검색어를 할 때 여러분들 키보드를 치시잖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넣거나 아니면은 코드 명령어를 넣거나 검색 명령어를 넣거나 아니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시작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키보드나 화면이 없이도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똑같이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식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화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키보드나 기존의 상호작용과는 정말 다른 이제 컴퓨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보셨던 우리가 컴퓨터, 유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나서 애플 CEO인 팀 쿡 CEO가 이제 애플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가 온다. 마치 우리가 이제 맥 PC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맥은 퍼스널 컴퓨팅 시대를 이끌어 왔었고 스마트폰은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또 이끌어 왔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도 이제 상반기 때 출시가 될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이제 출시 시기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의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팀 쿡 CEO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애플의 첫 번째 공간 컴퓨터를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에 들어섰고 새로운 우리는 컴퓨터를 쓴다는 거죠. 애플이 얘기했던 이 말 그대로 공간 컴퓨팅 시대의 공간 컴퓨터는 애플이 실제로 이제 공간 컴퓨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자가 현실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물리적인 세계들과 자유롭게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기기를 쓰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눈의 시선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호작용, 손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시선이나 이 모든 것들로 이 공간 안에서 전부 다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냐면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하면은 더 많은 연산 결과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결과들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모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 움직임들을 통해서 컴퓨팅을 제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현실 기반 위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입히는데 현실 세계가 되게 무리감이 없죠. 여태까지 우리는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느낌들이었는데 지금은 현실 세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면서도 그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동시에 저 콘텐츠가 이제 내가 정말 몰입된 환경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가상의 세계까지 인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컴퓨터를 애플은 이제 공간 컴퓨터라는 얘기를 썼고 드디어 본격적인 공간 컴퓨팅 시대가 열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 컴퓨팅에 대한 정의가요,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 개념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가장 먼저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허술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간 컴퓨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기계가, 그러니까 즉 우리로 따지면 지금 컴퓨터가 실제 물체와 공간을 참조한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실제 현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을 참조를 해서 조작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하고 기계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보면 이 정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이 설명하고 있는 공간 컴퓨터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간 컴퓨팅을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실 기반 위에 다양한 가상의 정보들이 덧대어지거나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컴퓨터의 실제 모습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간에 가상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인젝팅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정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공간 컴퓨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맥락들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메타버스를 지난해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요, 현실 세계에 컴퓨팅을 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해석을 끊어서 보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컴퓨팅 정보들을 입힌 다양한 콘텐츠를 입힌다는 거죠. 인베딩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안에 넣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는 디지털 공간 속에 실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현상으로 이제 인젝팅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디지털 공간에 실제 같은 공간을 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러면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 수 있고, 이 경험들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돈되는 경험들이 있으시고 용어상으로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메타버스는 뭐고, 그러면은 공간 컴퓨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간 컴퓨팅의 개념을 경험까지 크게 포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보시는 자료가 지금 이제 맥킨지가 발표했던 자료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 컴퓨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공간 컴퓨팅의 그 밑에 보면은 경험 칸에 보면 NA, nothing이라고 써 있잖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이게 공간 컴퓨팅 그 자체만으로는 완성된 경험을 주지는 않는데, 이 공간 컴퓨팅 기반 위에 세부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컴퓨팅은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을 다르게 보거나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할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분석상으로는 경험을 포괄한 조금 더 브로드하고 넓은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공간 컴퓨팅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경험 가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기술적인 기반을 우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이게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간 컴퓨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어낼 때 다양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센싱 장비가 필요하죠. 센싱이 필요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이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화 공간이면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또 결합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소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나 그리고 컴퓨팅이 필요한데, 거기에 바로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공간 컴퓨팅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반이 된 요소들이고, 저 기반 위에 저렇게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메타버스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에는 현실을 다르게 보거나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거나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트너의 지금 보시는 게 가트너의 분석 자료인데, 가트너는 저 공간 컴퓨팅이 굉장히 파급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컴퓨팅이 실제로
대중화되는 시기들을 한 앞으로 향후 6년에서 8년 정도면 굉장히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분석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발표하기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내용들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을 또 어떻게 또 흔들 것인가, 또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 시기는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공간 컴퓨팅으로 수많은 공간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테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텐데 우리가 과거의 이전의 경험들을 잠깐만 돌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혁명의 시간을 한 30년 동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혁명이 온다라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1990년대 한 중반쯤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그래프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인터넷 웹사이트 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오려면은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990년대 중반에 보시면 웹사이트 수가 거의 없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웹사이트 수가 지금 몇 개 정도쯤 되냐면 한 20억 개쯤 됩니다. 20억 개.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90년대 중반에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혁명이 오고 정말 많은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2000년도쯤 돼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수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야후나 구글 같은 흔히 말하는 거대한 사업자들, 공급자들만 바로 저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혁명이 온다는데 5년이 지나도 혁명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의 웹사이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웹 빌더라는 도구가 등장을 했을 때부터 급격하게 웹사이트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혹은 저가로 정말 우리가 빠르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웹 빌더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 시대 이전에 퍼스널 컴퓨팅과 모바일 컴퓨팅 시대 때도 저런 도구들이 우리들을 사용자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도구들을 통해서 쉽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공간 컴퓨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혁명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금방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혁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 주변에 체감하는 메타버스를 더 많이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지금의 공간 컴퓨팅과 이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이고요. 지금 똑같이 이제 인터넷 혁명의 시기처럼 메타버스 혁명에서도 저런 웹빌더라는 도구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입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컴퓨팅 기반의 가상 공간들을 만들 때, 가상현실이 융합된 공간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공간들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공급자들만 여태까지 그런 가상 공간이나 가상 객체나 가상 인간들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만나왔던 생성 인공지능들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런 다양한 디지털 요소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챗GPT한테 텍스트를 넣었을 때 텍스트로 답변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제 3D 객체도 만들어주고 가상 공간도 만들어주고 가상 인간도 만들어주고 이제 코드도 다 짜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성의 영역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3D도 있고 우리가 가상 공간을 만드는 말 그대로 공간 컴퓨팅을 구현해 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혁명 이후에 메타버스 혁명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시는 게요. 스마트폰의 지금 확산 패턴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PC,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퍼스널 컴퓨팅 시대와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 시대가 어떤 시간의 격차를 두고서 확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퍼스널 컴퓨팅도 확산되기 전에 굉장히 앞전에서 보시면 이제 대기 시간이 있죠.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제 그 테이크오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스마트폰은 더 빨랐어요. 말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의 공간 컴퓨팅도 저런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게 비상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려면은 우리 이걸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메타버스 빌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놀라운 공간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가 생산성을 지금 100배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1인 유니콘, 혼자서도 1인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부사장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했던 얘기죠.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유니티라는 도구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고 실제로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전작 도구잖아요. 그 도구 안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이 가상 공간과 객체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인공지능 결합이 되면서 말 그대로 프롬프트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도구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더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공간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요,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결국에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비트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0 아니면 1인 거고, 그 비트라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디지털 요소들이 좀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고, 소리나 음성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도 만드시고, 영상도 만드시고, 가상 공간, 가상 인간, 가상 객체, 그리고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도 저 5가지 디지털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걸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사람들이 수동화 방식으로 대부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자신들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창의력을 프롬프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연어로 혹은 음성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결합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새로운 경험들을 과거에는 제한된 사람들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간 컴퓨팅 기반화해서 다양한 굉장히 놀라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중에 하나가요. 이제 뉴럴란 젤로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휴대폰을 두고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멋진 데 갔는데 휴대폰을 이걸 담았단 말이죠. 이 공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촬영을 했잖아요. 그럼 이 촬영한 것을 곧바로 지금 이 인공지능이 바로 3D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3D 객체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 객체들을 분리하고 또 새롭게 뭐 바꾸고 변형시키고 또 다른 객체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3D 공간을 만들고 저런 객체들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인공지능에게 주면 인공지능이 저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앞으로 더 쉽고 빠르게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세상들이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스케치를 해서 멋진 가상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막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프롬프트를 밑에 주는 거죠. 나는 이 공간을 이렇게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줬더니 바로 이제 360도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공간들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또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특정 플랫폼에서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쓸 수 있게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 호환성들을 많이 높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일들을, 저런 공간들을 사용자가 프롬프트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간 컴퓨팅 기반 위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들이 지금 차근차근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공간 컴퓨팅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결합을 했을 때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하는 이 로블록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블록스도 이미 그 안에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 때 과거의 그 스튜디오로 당연히 코딩은 아니지만은 기존의 코딩 방식보다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줬지만은 여전히 그 스튜디오를 다루는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비가 오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자동차의 재질을 바꾼다던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예, 프롬프트 기반으로
나는 이 빨간 차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말 그대로. 과거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블록스도 그렇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제페토도 그렇고 굉장히 거의 사실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 결합되지 않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보다 더 쉽게 들어가서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저걸로 아이템 만들어서 돈도 벌잖아요. 지금 원래부터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스튜디오를 내가 만들 자신이 없다. 사용할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인공지능의 기반을 프롬프트로 보다 더 쉽게 쓰게 되니까 참여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아바타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아바타도. 우리가 아바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고 또 어디 편집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만들게 하고 게다가 이거를 전 세계 언어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이 나타나서 생성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또 쉽고 빠르게 실사 모양이든 아니면은 아바타의 모습이든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또 전 세계 언어로 그 언어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어톤도 바꿔주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생성기 인공지능 기반 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아바타 기반의 컨텐츠들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아주 그런 세상 속에 앞으로 사실 지금도 이미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SNS에 인공지능 기반의 컨텐츠들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런 생성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공간 컴퓨팅 위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지능화시켜주고 참여자들이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능화된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구들이 그 생성 인공지능 기반에서 지금 원래는 플레이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도구가 여러분 챗GPT 쓰시잖아요. 그렇죠? 챗GPT에 여러분들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걸 아실 텐데 플러그인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을 고르는 것처럼 챗GPT에서 플러그인으로 저 플러그인을 호출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채팅창에다가 쓰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를 넣고 싶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저 지금 이제 플러그인이 가동이 돼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아바타가 등장을 하는 컨텐츠를 저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저렇게 이제 아바타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 챗GPT 기반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저 비디오를 아바타가 나온 비디오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죠. 저 아바타를 지금 여성분인데 남성으로 바꾸고 싶다라든가 뭐 어톤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저 헤이젠이라고 하는 저 생성 인공지능 도구도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고 아바타를 만들고 그리고 챗GPT 자체도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 인공지능이잖아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도구들이 호환성을 자꾸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간 컴퓨팅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는 메타버스에서 AI NPC, NPC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NPC는 챗GPT가 탑재된 AI NP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NPC랑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여태까지 과거에는 똑같은 NPC들이 똑같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런 행동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NPC한테 제가 총을 달라고 하면 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런 NPC를 특정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자들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NPC에다가 저렇게 학습 내용들을 조금 보셨던 것도 넣어주고 AI NPC를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AI NPC가 디스코드나 아니면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유니티나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처럼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이 돼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AI NPC를 만드는 도구도 지능화된 AI 기반의 도구들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또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지금 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그 도구들이 또 연결돼 가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만든 AI NPC를 다시 유니티로 가지고 와서 더 멋진 다른 세상들과 또 결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들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더 쉽게 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GPT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왔는데, GPT즈라고 해서 이제는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GPT 안에서 My GPT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특별한 지식들을, 별도의 지식들을,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연구를 주로 많이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저술한 책을 저 마이 GPT에 가서 그 난리지 칸에 입력을 시키면은 이제 바로 이승환 G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에 대한 의견들을. 그래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제 나만의 GPT,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샘 알트만이 GPT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발표할 때 본인이 스타터 멘토라는 본인만의 GPT를 만드는 과정들을 실제로 보여줬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저 빨간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날리지라고 있는 부분에 지금 자신의 고유한 지식들을 저렇게 올려놓고 놨더니 이제 그게 GPT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스타터 멘토로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GPT가 이제 스토어에 올라가서 GPT 스토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이코노미가 또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GPT를 만들어서 누군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건데요. 우리가 또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GPT, 오픈 AI인데 챗 GPT는 말 그대로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으면서 텍스트도 만들고 지금 이미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픈 AI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E나 쉐입 E처럼 3D를 만드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또 연구를 해오고 기능들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3D 객체를 만들거나 이제 공간을 만드는 일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챗 GPT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보셨던 공간 컴퓨팅 기반을 위해서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들고 챗 GPT도 지금처럼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디지털 우리가 지능 공간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개인화된 GPT를 이제 실제로 자기들의 수익 모델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었죠. 카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께서 자신의 AI를 만들어서 본인의 팬들이 많으니까 내가 없을 때 나의 인공지능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대신에 사용료가 1분의 1달러인데 사용자들이 이제 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공지능과 만나고 싶어서 1분의 1달러를 내고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주에 수억의 돈을 벌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상태로 돈을 벌면은 1년에 한 600억 이상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간 컴퓨팅 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GPT 기반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우리가 퍼스널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에서 돈도 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공간 컴퓨팅 위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팀즈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팀즈가 저렇게 메시포 팀즈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이제 코파일럿이 들어와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위에서 내가 원하는 회의 장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이제 아이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입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코파일럿이 지금 그 안에서 인공지능 역할들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이 지금 미국 분이시다 그러면은 영어로 실시간 번역도 해준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이 저 공간이 과거에는 굉장히 팀즈라는 줌과 비슷한 공간이 굉장히 평면적인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저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단순히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의 생산성들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간 컴퓨팅이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 영역에도 적용이 이미 되고 있고 더 많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분산과 소유의 공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간 컴퓨팅이 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생성인공지능이 뭘 해주냐면 그림을 그려주는데 나만의 생성인공지능을 또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린 그림들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시는 영상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림을 한 30장을 그렸어요. 제 손으로. 제가 그린 그림만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줘서 그 그림만으로 추가적으로 더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걸 생성을 한 거죠. 여태까지 생성은 내가 미드전이나 어떠한 그림을 넣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성해 줘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성 방식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든 내 학습 데이터로만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지금 저 이미지를 또 2D로 3D로 바꿔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셨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train your own AI art generator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인공지능과 내가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우리를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들, 오픈시나 다양한 거래소들과 바로 연동이 돼서 NFT와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능화된 도구들이 연결될 수 있는 또 지금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죠. NFT가 디지털 자산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보시는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프롬프트 기반으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조금 전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을 전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시장을 만들고 저 액자의 사이즈까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기서도 지금 저 공간을 만들고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 공간 컴퓨팅과 결합을 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과 결합을 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이 되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진화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 분산과 소유의 공간을 공간 컴퓨팅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융합이 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진화의 패턴은 우리가 초실감 몰입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가상 공간은 특히 VR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 같고 다리도 없고 들어가면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굉장히 거리감이 많이 있는 아바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메타퀘스트 3에서 저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렇게 정말 실사 같은 정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만난다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아바타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날 유인이 생기는 거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인이 되는 거고 단순히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초실감 몰입 공간이 돼갈수록 더 이 공간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인공지능과 공간 컴퓨팅의 융합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채팅을 하면은 답변이 너무 어리숙하니까 금방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거고 이제는 어느 순간 채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튜링 테스트가 이제 굉장히 진화를 한 거죠. 근데 공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비주얼 튜링 테스트인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가상공간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100% 다 가상공간이라고 다 알아요.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걸 처음에 다 알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정말 저 몰입 공간이 정말 실사같이 되면은 내가 진짜 있는 곳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한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제 비주얼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점점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주얼 테스트, 튜링 테스트가 조금 더 과거의 인공지능이 그러했듯이 이제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큼 놀라운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공간 컴퓨팅 위해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이제 경험의 가치들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초실감 몰입 공간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 컴퓨팅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오감이 다 전달이 됐을 때 진짜 우리가 현실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실 공간에서 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소리도 듣고 보고 촉각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하고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공간은 그걸 다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의 공간 컴퓨팅에서 진화되고 있는 것은 시각도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청각도 그렇죠. 그리고 촉각도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햅틱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냄새를 전달하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려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숲속에 갔어요. 가서 이제 멋진 이제 그 휴양을 가상으로 멋진 숲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닥불을 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닥불이 타는 소리가 나겠죠. 소리도 날 것이고 냄새도 날 거잖아요. 그 냄새를 전달해주는 저런 이제 새로운 기능들도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 컴퓨팅이라는 근간 위에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분야들이 요소 기술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놀라운 공간들이 되겠죠. 또 다른 진화의 패턴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스페셜 컴퓨팅 위해서 스페셜 컴퓨팅이 다양한 사물들하고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그냥 제조 제품이었죠. 그렇죠? 전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는 이 공간 컴퓨팅 기반 위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안에 있는 공간을 내가 만약에 아까 비전 프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공간을 내가 원하는 레벨 수준을 이제 공간 컴퓨팅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면 올릴수록 그러니까 믹스드 리얼리티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동차 안은 점점 더 가상화돼 갑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높은 수준의 믹스드 리얼리티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 안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자동차는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나는 운전을 하지 않고 차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동차 안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컴퓨터가 되면서 동시에 공간 컴퓨팅이 구현이 되면 놀라운 새로운 또 기기가 되고 경험을 주는 다양한 사물들하고 결합이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게 게이트박스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홀로그래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같은 거 안에 홀로그래픽이 꽤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아바타가. 근데 저 아바타가 이제 인공지능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얘기를 하고 나와의 대화를 학습하고 상호작용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 이제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고 여러분들 저러한 폼팩터는 과거에 없던 폼팩터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지금 하나의 컴퓨터인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컴퓨터가 될 수 있고 공간 컴퓨팅 기반 하에서 AI가 결합이 되고 나서 사람들과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현실을 참조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아바타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간 컴퓨팅의 계속되는 확장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기기들이 폼팩터뿐만이 아니라 기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큰 볼루메트릭 룸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데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이제 포터블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설치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간에 저렇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기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맨체스터에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의 팬들을 만나고 싶은데 과거에는 저렇게 만나려면은 이제 뭐 볼루메트릭 룸으로 내가 찾아가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제 포터블 기기를 통해서도 저렇게 다양한 방식의
메타버스, 버추얼 월드를 로그인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볼 트래핑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내 전신이 다 모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형태들이 또 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다 TV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디스플레이가 있고 TV가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중요한 이제 트래킹 장비가 결합이 되면은 그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새로운 이제 공간이 된다는 거죠. 공간에 들어가는 로그인 접점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제, 사회,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범용적인 기기들에도 우리가 기기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기기들이 좀 변형되고 있잖아요. 이건요. 추가적으로 변형되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 컴퓨팅의 경험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기기들도 등장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굉장히 그동안의 디스플레이는 평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또 화면을 봤을 때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 저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굉장히 몰입감을 주게 된다는 거고 우리는 저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새로운 공간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데 저게 굉장히 헬스케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면에서 저렇게 이제 전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시 보석 같은 거 전시 보석이나 시계 같은 거 전시장 가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유리로 대표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렇게 디스플레이로 저렇게 멋지게 또 그 안에 또 홀로그래픽으로 또 새로운 경험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사물들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들이 있는데요. 예,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그 노트북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3D 노트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스페셜 컴퓨팅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는 안경을 끼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써야 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저 노트북은 그냥 노트북 그 자체로 우리가 이제 3D 공간을 같이 만들고 공간을 또 변형시키기도 하고 같이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트북도 그렇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TV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기기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 컴퓨팅을 형성을 하게 되고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올해 또 이제 새로 나왔던 이제 AR 노트북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죠.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AR 노트북이에요. 또 노트북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안경이 있죠. 그래서 안경을 끼고 내가 엄청 극장의 대화면을 보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아주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모니터 안에서 안경으로 보는 화면에서 호출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들의 변형, 새로운 폼팩터의 등장, 새로운 기기들의 등장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올해 이제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됐던 이제 그 글래스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 퀘스트 3도 발표했지만 보시는 것처럼요. 내년에 발표할 기기로 이제 글래스, 올해도 글래스가 나왔습니다면은 안경인데 이 안경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저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건물을 저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가게의 간판을 봤어요. 근데 어떤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글래스를 쓰고서 인공지능을 호출해서 도대체 저게 무슨 기능이, 저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물어보면은 이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이제 영상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수돗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돗물이. 그래서 내가 글래스를 쓰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글래스한테 저 화면을 보여주고 지금 수돗물이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쳐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어떠한 절차를 고쳐야 되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올해 이제 메타 커넥트에서 발표됐던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넥스트 커밍 이어입니다. 올해가 다 갔죠, 여러분. 이제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다 갔고 내년에 이제 출시한다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정말 다양한 기기들과 그리고 다양한 사물들과 결합이 돼서 우리들이 정말 새롭게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창출된다는 뜻입니다. 사물과 융합이 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비전 프로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드렸습니다만은 비전 프로도 그렇고, 최초의 공간 컴퓨터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퀄컴과 삼성과 구글이 또 연합을 해서 또 새로운 기기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메타는 또 새로운 기기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또 새로운 타입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글래스 형태들도 그렇고, 내년에 이렇게 출시가 대기하고 있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기기 형태들도 다양하고,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던 그 폼팩터들도 기존에 없던 폼팩터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형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년에 정말 대거에 다 등장하는 새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계속 전문가들만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내가 원하는 공간을 내가 원하는 컴퓨팅 기반 컴퓨팅을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쉽게 다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반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는 거고 과거의 전문가들만 만들었던 그런 공간 컴퓨팅 영역들이 그 안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나 로보로스 스튜디오가 이제 그러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세 번째 단계, AI가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주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생산성이 100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는 정말 공간 컴퓨팅 기반화해서 정말 놀라운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기고 우리가 그 딱 변화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오토 GPT는 말 그대로 그냥 시키면 알아서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공간을 형태를 어떻게 보면 목적을 얘기해주고 나면 얘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스로. 네, 그런 단계까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웹사이트 수가 지금 20억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쯤 돼야지 우리가 이제 혁명이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반들, 흔히 말하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기반과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변화가 예측된다, 예고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지능화 될 것이며 우리를 대체할까, 자동화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예측은 이거였어요. 1번이었습니다, 예측이. 2017년도에 알파고 이후에요.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오른쪽 Y축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줄 건데, 자동화 시켜줄 건데, 2040년, 45년쯤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한번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제 2055년쯤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굉장히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저 예측 곡선이 바뀌었어요. 1번에서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으로 추정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고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예측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죠. 저렇게 인공지능의 성능이 높아지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간 컴퓨팅과 결합이 됐을 때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 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라이즈라는 거 말 그대로 비상을 한다는 뜻인데 어떤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 티핑 포인트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가, 어떠한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처음에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맥 OS가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 같은 그런 OS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비전 OS라는 중요한 이제 OS 운영 체제가 또 등장을 했고 또 새로운 경쟁을 할 수 있게 정말 많은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공간 컴퓨팅 대전이 이제 앞으로 열릴 것이다. 또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변화들을 인공지능과 함께 사람이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유인들을 참여할 수 있는 유인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간 컴퓨팅과 다양한 요소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됐을 때 결국에 메타버스라는 경험이 더 이제 흔히 말하는 더 높은 경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다양한 사무실과 또 결합이 되잖아요. 다양한 사무실과 만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공간 컴퓨팅이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서비스로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시대 때 얘기했었죠. IoT라는 말 썼었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 오브 띵스라는 표현으로 정말 다양한 사물들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기반 위에서 경험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MOT라는 메타버스 오브 띵스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시대를 또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경험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도 있었고, 이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개인들이 저 도구들을 정말 잘 쓰고 생산성을 극강으로 높이는 슈퍼 개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도 또 다른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하다가 메타버스가 되게 놀라운 신세계인 줄 알았더니 이건 이제 완전히 신기루였구만, 이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듣게 되는데, 지금 이 공간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신기루 같던, 지금 신기루라고 얘기했던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신세계들을 하나둘씩 찾게 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커다란 변화의 어떤 흐름이 내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넷 혁명은 우리가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30년 동안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컴퓨팅이 진화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컴퓨팅을 만나는 시작점이고,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변화들은 아니고요. 이 변화들이 한 해, 두 해 무조건 누적되어 가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거니까, 그 변화들을 조금 더 빨리 인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